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뷰티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반영구 공짜로 배우기 8탄, 벌써 8번째 자료를 업로드하는 시간이 벌써 돌아왔어요. 제가 주말마다 일주마다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해서 올려볼까 노력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요 몇 주에는 개인적인 그 일들이 좀 바빠서 조금 영상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8탄에는 엠보 작업을 실제로 엠보 작업을 하는 영상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아주 간단하게 올라가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그냥 눈으로 엠보라고 하는 작업은 저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의 순서적인 거나 선은 저렇게 긋고 표현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기 이전에 저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든 아니면 영상 하단 그 댓글에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몇 가지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첫 번째 엠보 작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첫 번째 사선 니들하고 라운드 니들 중에 어떤 니들이 좋은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사선 니들하고 라운드 니들은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했을 때 처음에 제가 접했던 것들은 사선 니들이었고, 후에 알게 됐던 건 사실 라운드 니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교육을 받으실 때 라운드 니들로 처음부터 교육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적응이 굉장히 빨라서 어떤 뭐 헤어라인이든 눈썹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라운드 니들을 쓰시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손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 니들과 라운드 니들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들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손에 적응된 거,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거,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 어느 한쪽의 단점이 굉장히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색소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색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혹 잘못된 이 질문을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수지 색소를 엠보 색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이 엠보 색소를 수지 작업을 할 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색소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수지와 엠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이 점도성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묽은 것과 되직한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지와 엠보, 경염 색소를 쓴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지를 사용하실 때는, 수지를 이용을 하실 때는 분명히 색소에 솔루션을 넣어서 점도 자체를 굉장히 묽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만 가장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엠보 또한 마찬가지예요. 묽은 색소를 가지고 엠보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보와 수지 색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적응에 따라서 쓰셔야만 결과물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고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 전용으로 나와 있는 머신이나 수지 전용으로 나와 있는 묽은 색소는 그 용도에 맞게 쓰시고요. 엠보용이라고 하면 엠보용으로 쓰시고, 이 중간 이 겸용으로 다 쓸 수 있는 색소를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되직한 상태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이 돈 언니들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입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 사용하는 방법,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걸 보고, 제가 처음에 이 돈 언니들을 처음에 알고 되게 획기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막 반영구를 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금 새로운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처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분명 되게 좋은 일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처는 사실은 저는 뭐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로 직통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기는 하는데요. 돈 언니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든지 적응하는 방법, 이것들은 문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돈 언니들에 관련되어 있는 뭐 시술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했을 때 좋은지, 그 다음에 결과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넘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저에게 시간이 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마지막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엠보 하실 때 저한테 좀 각도, 어떻게 하면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출혈이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엠보 시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 요소들이 좀 있겠죠. 니들을 잡고 있는 각도, 그 다음에 손으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텐션, 시술자의 위치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결과물들을 아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텐션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피부에 텐션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지 않은 센터 엠보 선을 긋게 되었을 때는 선이 예쁘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무판에 엠보 넣는 선 연습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손은 분명히 텐션을 줘야 되는 이 텐션, 그 다음에 한 손은 또 선을 만드는 니들의 각도, 이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수지의 수지의 테크닉보단 사실은 이제 엠보적인 테크닉이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엠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지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쪽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무판에 엠보를 잘 긋는 선 연습만 하신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된 텐션을 어떻게 잡는지, 니들을 잡는 각도, 그 다음에 내가 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들을 사용을 하실 때 니들을 어느 부분을 피부가 마찰이 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 사선 니들로 사실은 전 설명을 해볼게요. 사선 니들을 사용을 하실 시에 처음에 어떤 원장님들은 끝머리, 최고 앞부분을 이어서 앞부분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선 전체 중간 부분을 정확하게 다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앞에 있는 날카로운 부분은 빼고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어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거는 분명히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서 전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이게 정확한 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니들 앞부분을
앞부분 앞머리 선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가신다라고 하시면 첫 시작 전부터 끝부분에 닿을 때까지는 앞부분으로만 쭉 이어서 끝부분까지 앞머리 선으로 이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사선니들 중간 부분을 전체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으면 첫 시작점부터 끝나는 시작점까지 그 선이 그대로 와서 작업을 해야만 정확한 굵기, 정확한 깊이 이것들이 일률적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죠. 끝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작점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선까지 그 선이 그대로 이어져야만 동일한 깊이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처음은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부분으로 갔다가 끝부분으로 꾹 찌르는 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깊이도가 패이는 중간 부분은 깊게 들어가고 앞부분과 뒷부분은 탈각이 돼버리는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끝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첫 반부터 끝에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일자선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선이 연결되어야만 동일한 깊이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피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철이라는 게 있고 주름이 있고 피부는 우리가 완전히 팽팽해져 있는 텐션이 역할을 해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하나는 지지를 해서 평평하게 펴줘야 되거든요. 이 텐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텐션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선이 처음에 내가 시작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끝부분까지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습을 할 때 제가 하는 영상을 찍어서 봤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끝부분을 천천히 내려오는 거를 영상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정말 선을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작업을 하려고 했던 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인 그 면을 이용을 해서 선을 긋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 본인의 문제점이나 버릇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색소를 넣고 그 다음에 닦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올려봤으니까요.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질문들이 좀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작업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 한 번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은 저랑 계속 상의를 해가면서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또 보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음 편 할 때 진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제가 댓글을 다룰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혹시라도 반복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요점 정리를 해놨다가 다음에 영상 올릴 때 또 앞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같이 문제점,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달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손 놓지 마시고요. 연습 계속 해보시고 분명히 언젠가는 좋은 기술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코로나가 정말로 빨리 없어진다라고 하면 몇 분 정도는 제가 초청을 해서 뭐 무료지만 정말 이런 제 재능 기부지만 무슨 돈을 받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정도 원데이 정도라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모아서 몇 분의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 한 연습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뭘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몇 명 자체 모이는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라도 초청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 응원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저한테 막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를 막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느 기회가 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어느 하루 정도 시간을 제가 비워서 그분들하고 연습도 해보고 얘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저한테 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꼭 잊지 않고 아는 범주 내에서는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좀 마주하고 얼굴을 보면서 교육 재능 기부를 직접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저한테 언제 뭐 수강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막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정말로 좀 필요할 경우엔 그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배워야 될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니뷰티의 제니였습니다.